네, 안녕하세요. 2021 고3 7월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총평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오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뭘 잘했는지도 칭찬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정말 꼼꼼하게 잘 살피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좀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풀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다들 문제지 준비해 주시고 1번 문제는 엄청 쉽죠. 엄청 쉽죠라고 하면 또 슬프지. 이거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원자의 구조와 관련된 그런 그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발견된 어떤 순서와 관련된 문제였었는데요. 기억에 있는 시기와 원자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은 전자 발견과 원자핵 발견 사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자는 발견됐고 원자핵은 발견되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야?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기 이전 모형이니까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이 정답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돌턴이니까 1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어니까 4번도 안 되고요. 현대의 오비탈 모형이어서 5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러더퍼드, 원자 핵 있잖아요. 핵 있고 핵 있으니까 일단 3, 4, 5번은 다 X라고 쳐주셔야 되는 것이고 전자도 없어. 그러면 이제 1번도 틀린 것이고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1번 문제였습니다. 다들 기분 좋게 동그라미 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2번으로 갈게요. 화학 반응에서의 어떤 굉장히 간단한 양적 관계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산화알루미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수도 다 나왔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 반응에서 1몰의 산화알루미늄이 생성되었을 때 반응한 알루미늄의 질량을 구하시오. 그러면서 괄호 안에 단 알루미늄의 원자량은 27이다 라는 말을 주었습니다. 즉 2번 문제는 결국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를 통해서 간단한 양적 관계를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였고요. 개수비는 반응하는 이들의 몰비랑 일치했었고 질량비랑은 일치하지 않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몰수 혹은 몰수비에다가 원자량 또는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을 곱한 값이었었죠. 그래서 질량은 개수비랑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져 있는 원자량이랑 개수로부터 몰수의 비를 얻어가지고 계산은 할 수가 있더라. 자, 1몰이 생성될 때를 물어봤지만 일단은 이 화학 반응식에 나와 있는 개수 그대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알루미늄과 산화알루미늄의 관계입니다. 알루미늄 대 Al2O3라고 산화알루미늄은 몇 대 몇의 반응 몰비로 반응에 참여하냐면 4대 2의 몰수비로 반응에 참여를 해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1몰만큼의 Al2O3가 발생했을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분 좀 할게요. 2대 1. 여기 나와 있듯이 실제로 얘가 1몰이 생성이 되면 알루미늄은 몇 몰이 반응을 하느냐? 몰수로 물어봤으면 2몰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문제는 질량으로 물어봤다고 했었죠? 여기다 뭐 곱할 거야? 원자량 곱해야 되겠지?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27g per 몰이겠지만 여기 보시면 54g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램 퍼 몰 해서 지워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3번에 54라고 있었어요. 2번 문제도 해결을 했고요. 3번 문제는 원자의 정의 혹은 뭐 이온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이용하면 됐어요. 뭐냐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 중성이에요. 전기적 중성. 그럼 플러스 전하의 합과 마이너스를 띠게 만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전하의 합이 같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원자에서는 원자의 번호가 곧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결정하는 전자의 수랑 같아요. 원자는 그렇고 그럼 이온은 어떨까요? 양이온이라면 전자의 개수보다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서 플러스를 띠는 것일 테고요. 음이온이라면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의 개수가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보다 많았기 때문에 양이온의 형태를 띠는 것이었겠죠. A의 플러스, 지금 문제는 1, 2주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A부터 D에 대한 자료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양성자 수 더하기 전자 수예요.
자, 어쨌든 간에 양성자가 빵이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 없죠. 양성자는 한 개 이상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의 플러스라고 할 때 양 더하기 전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자 번호 1번 및 양성자의 개수 하나인 수소. 그런데 1 더하기 1이겠지? 이렇게 쓰면은 2가 돼야 되죠? 1이 된 거 보니까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래요. 그러니까 A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A는 H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랑 D는 되게 쉬워요. 양성자랑 전자수가 같대요. 얘는 원자고 얘도 원자잖아요. 그럼 이걸 반으로 자르면 양성자의 개수 겸 전자의 개수 겸 원자의 번호가 나오게 되겠지. 그 6을 반으로 자르면 3번 리튬, 18을 반으로 자르면 9번 플루오린, 그래서 D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C만 남았어요. C는 음이온이래요. 음이온이기 때문에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의 차이가 날 것이고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양성자보다 2개 많은 거지. 따라서 여기 18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양성자랑 전자가 2개만큼의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얘는 8개의 양성자랑 10개의 전자를 갖는 5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기억번. A2C가 이온 결합 물질입니까?를 물어봤는데요. A2C라고 하면 H2O죠? 비금속들끼리의 공유 결합이니까 기억은 틀린 거죠. 이온 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는 B는 전성이 있다. 얘가 금속이면 맞거든요. 금속은 전성과 연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번 정답입니다. 리튬은 금속이 맞으니까. 그 다음에 D급번에서 묻는 사실은 CD2에서 C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전기 음성도를 네가 비교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것이겠죠. 산소랑 플루오린, 전기 음성도 1등은 플루오린. 그래서 산소가 웬만하면은 전자를 안 뺏기는데 지금 1등을 만났기 때문에 산소가 델타 플러스 부분적인 양전하를 띄어야만 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전자 배치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발문을 잘 읽어주셨어야 됐는데요. 발문에 뭐가 있냐면 바닥 상태 원자래요. 바닥 상태 원자다. 그럼 바닥이면 어떠한 규칙과 원칙을 다 지킨 거냐면 싸움 원리도 지키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도 지키고 훈트의 규칙도 다 잘 지킨 전자 배치가 쓰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또한 두 번째 줄에 홀전자의 개수의 총합이 6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X가 갖고 있는 홀전자, Y가 갖고 있는 홀전자, Z가 갖고 있는 홀전자를 합치면 6이라는데 우린 알고 있어요. 홀전자라고 하는 것은 1주기부터 1족부터 18족까지 잠깐 쓰면 10, 1, 2, 3, 2, 10. 그러니까 가장 많은 홀전자를 갖는 원소는 많아봤자 3개. 3개가 맥시멈인 것이고요. 그리고 0이 제일 작은 값. 3개를 합쳐서 6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얘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숫자 6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나오지 않았던 게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X에 있었습니다. X가 앞에 뭐 뚫어놨지만 결국에는 뭐 싸움 원리를 지킬 거니까 1s 오비탈의 전자 다 채우고 2s 다 채우고 2p 다 채웠으니까 3s로 넘어간 거지. 그죠? 그럼 11개의 전자가 다 채워진 거예요. 얘는 그럼 11번 나트륨이네. 나트륨은 1족 원소죠? 얘는 홀전자가 홀 이렇게 쓸게요. 하나인 거야.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Y랑 Z가 갖고 있는 홀전자를 더해가지고 이 총합이 6이 나오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Y 해볼게요. Y에서 1s2, 2s2는 다 채워졌을 것이고요. 화살표 그려볼까요? 전자. 여기 요래요래 다 채워진 것이었고 여기도 1s2, 2s2.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만 채워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2p 오비탈에서의 이 3개, 2px, 2py, 2pz 얘네들은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전자가 지금 여기 하나, 2개 하나 채워진 거나 2개 하나 채워진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채워졌다라고 치면 홀전자 몇 개? 2개가 되겠지. 그지? 근데 또 뭐도 가능하냐면 이것도 가능은 해. 그죠? 그러면 홀전자의 개수가 하나가 되네요. 즉 뭐냐면 여기 들어갈 말은 숫자는 1 또는 2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하나만 채웠을 땐 홀전자가 2개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를 꽉 채우면 홀전자가 하나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ES2까지는 다 채워졌을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만 채워지면 홀전자 3개였을 것이고 여기 2개가 채워졌으면 홀전자가 2개가 남게 됐었겠죠. 자, 그럼 여기가 2 또는 3이 돼요. 아까 뭘 했어요? 합쳐서 6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야 총합이 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2, 3이 되도록 그려야 되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채우면 되겠다. 얘는 총 전자가 8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8번 산소의 전자 배치가 될 것이고요. 얘는 7번 질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를 좀 볼게. 기억번에 X의 원자 번호는 11번이다. 나트륨이니까 11번 맞죠? 전자 11개 짝 채워졌으니까 기억번 정답이고, 니은번에 Y가 17족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닌데 Y는 16족 원소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이래. 6이죠. 지금 최외곽 ES2P에 들어있는 6개의 전자이기 때문에 17족이 아니고 16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거 다 외웠어. 2, 3, 4, 5, 5, 6, 6, 7, 8, 9, 9, 9, 9 이렇게 다 외우고 있죠. 지금 Y랑 Z는 전자가 들어있는 방의 개수가 5개, 5개로 똑같아. 그러니까 D급번처럼 Y가 뭐 Z보다 많다. 이러한 비교는 안 된다.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죠. 5번이 사실 1번에 나와도 될 법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저 맨 앞에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거, 이거 폼알데하이드죠. 그 다음에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띈다. 요거는 아세트산에 대한 설명인데 밑에 이제 그림이랑 매칭하면 되는 거예요. 자, CH3COOH죠. 여기 카복시기가 보이네. 그럼 얘는 B가 되는 것이고, 천연가스의 주성분을 읽자마자 얘는 메테인에 대한 설명이겠군 하면서 C를 써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소독제 등으로 이용되고 과일의 발효를 통해서 생성된다. 얘는 에탄올에 대한 설명일 것이면서 A에 있는 거죠. 여기 OH 하이드록식이 보이시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B, 나는 C, 다는 A다 라고 해서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4번에 있었습니다. 5번 문제까지 해결. 자, 6번으로 갈게요. 6번 뭐 되게 긴데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기억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는 것이었어요. 자, 자료 및 결과가 나와 있고, 자, 얘가 좀 가설을 뭐로 세웠냐면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많을수록 분자의 결합각이 작아진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결론, 가설에 어긋나는 비교 결과가 있었대요. 따라서 가설은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를 뽑으면 되는 거냐면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많아졌을 때 결합각이 작아지기는커녕 커진 것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서 보면은 CH4, NH3, H2O에서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2개, 3개, 4개로 많아지죠. 이 친구의 가설대로 한다면 점점 많아질수록 결합각도는 작아질 거라고 했는데 104.5도, 107도, 109.5도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에 어긋나는 결과가 여기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비교 가능한 그러한 물질들은 바로 다라마 해가지고 정답이 5번에 있었습니다. 가설 설정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이 옳았느냐 틀렸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조건을 고르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갈게요. 7번입니다. 이런 공유결합 물질이나 이온결합 물질 나오면 전자를 예쁘게 잘 세면 답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공유했어요. 그럼 반이 내 거예요. 반, 절반 띡 잘라갖고 내 전자다라고 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W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W는 플로린이에요. 일단 누군지나 쓰자. W, X, Y, Z. 얘는 플로린 9번. 이렇게 적어주시고 Y는 4개 중에 2개 내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Y는 산소예요. 근데 가운데 낑겨있는 애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면서 총 7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X는 7번 질소가 됩니다. 그럼 Z만 밑에서 구하면 되겠네요.
하나의 전자를 잃어서 두 개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원래 전자가 3개 있었던 그런 원소였겠구나. 3번 리튬. 자, 다 구했습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기억번에 WXY에서 X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는데요. X의 산화수. 지금 현재 X는 여기 가운데 있고 W랑 Y가 각각 누구였냐면 플로린이랑 산소였어요. 전기음 성도의 크기를 비교를 해봅시다. 2주기에서 오른쪽으로 원자 분호가 커질수록 전기음 성도가 크니까 7번보단 8번이, 8번보다 9번이 전기음 성도가 크죠? 그럼 가운데 낑겨있는 질소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전자를 뺏기는 기분이 들 거예요. 산화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3이 아니고 플러스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 자, 니은번에 Y2W2, Y2W2, Y2W2죠? O2F2. 여기 다중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리 그려봐도 없어요. 단일 결합만 3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 디귿번에 Z2Y, Z2Y, Li2O. 상태 중요하죠? 리퀴드라고 했어요. 이온결합 화합물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기가 잘 통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전기가 통해요 라고 하는 디귿번은 맞는 설명이어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됐고 8번 갈게요. 이게 제가 눈여겨볼 문항에서 뽑아놓은 그런 문제인데요. 뭐 어렵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 핵심 개념을 토대로 해서 문제는 출제가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익히는 시간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8번이 난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던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워낙 이 35, 37짜리가 Cl, 염소에 대한 동위원소를 나타내는 게 너무 명확하고 79짜리랑 81짜리가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브로민에 대한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 필요한 동위원소임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계산 안 하고도 3대1의 비율, 1대1의 비율 넣어서 아마 우리 친구들 되게 문제 빨리 풀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다. 만약에 근데 이게 어떤 임의의 원소기호라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숫자로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르면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8번을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동위원소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평균 원자량을 구했더니 35.5래요. 그럼 내가 뭐 알아야 돼? 평균 원자량 구하는 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35짜리가 전체 100 중에 뭐 쓰지? 미지수 A 할까? A. 그 다음에 37짜리가 전체 100 중에 얼만큼 있어. 그럼 그 평균을 구한 게 요게 나왔대. 전체가 100이고 존재하는 동위원소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또 다른 여기다가 미지수 B를 쓸 필요가 있어? 아니지. A면 나머지는 100-A라고 하시면 되겠죠. 100-A. 요 계산을 해보시면 A가 즉 35짜리가 75%, 37짜리가 25%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좀 더 숫자가 작아지죠. 3대1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Y는 두 가지의 동위원소를 갖는데요. 79짜리 Y가 P만큼 존재하고 그 다음에 81짜리 Y가 Q만큼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62의 분자량을 갖는 Y2라고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게 81짜리가 두 개가 만나면 되는 것이죠. 81짜리 두 개가 만나는 확률은 Q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160의 Y2다라고 하면 79짜리랑 81짜리 혹은 81짜리랑 79짜리 순서가 두 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만나면 전체가 160이 되는 Y2 분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로 따지면 PQ에 2를 곱하는 2PQ가 될 것입니다. 요거를 했더니 그 비율이 2가 나왔대요. 그럼 지워지고 P는 Q다. 뭐야? 확률이면은 전체가 P 더하기 Q를 1로 만약에 뒀으면 0.5, 0.5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100%를 기준으로 보면은 50%, 50%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50%를 제가 쓴 거예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 81짜리 Y의 존재 비율 50이죠. 그리고 35짜리 X의 존재 비율 25로 나누면 2분의 3. 요거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었습니다.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식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값의 분자량을 가질 때 이들의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아야 되겠고요. 이 두 가지를 잘 연습을 주실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은 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 나왔는데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A랑 B가 각각 뭘 나타내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액체 상태인지 혹은 기체 상태인지를 나타낸 거래요. X라고 하는 것의 액체 상태, X라고 하는 것의 기체 상태를 각각 A랑 B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3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하였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밀폐된 진공용기 속에다가 X 리퀴드를 넣은 후에 X의 질량과 증발과 응축이 일어날 때의 물질의 양을 나타내 준 거래요. 증발과 응축이 나왔고 괄호 안에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굳이 지금은 그래프를 묻진 않았지만 제가 쬐까맣게 그려놓으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X라고 하는 특정한 물질이니까 온도에서 증발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아요. 단 뭐가 변하냐면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증발 속도를 따라잡아요. 그럼 그 따라잡힌 이 부분부터 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냐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 따지면 그 시간이 T3였다는 거겠죠. 요렇게. 자, 그럼 점점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다가 내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X의 리퀴드는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그 값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열심히 증발할 거니까. 내가 요 회색으로 점점 낮아지는 얘를 X의 리퀴드고 그다음에 얘를 X의 가스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억번은 A가 액체 상태의 X이다라고 했어요. 너무 정답이죠? 그죠? 니은번에 T2에서 T2는 어디냐면 평형 전이에요. 동적 평형 전입니다. 평형 전. 평형 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증발 속도보다 응축 속도가 작아요. 근데 지금 발문 선택지에서 응축 속도분의 요게 1이다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죠. 요게 1이면은 T3까지 도달을 해서 동적 평형에 와야 되는데 평형 전이잖아요. 어떻게 쓰면 돼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니까 1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이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디귿번에선 뭘 묻고 있냐면 T3에서 B의 양, B는 아까 우리가 가스 상태의 X라고 했거든요. B가 0.5몰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질량이 보존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더해보시면 1.5에 0.5 더하면 2가 되고 여기도 1 더하기 1하면 2가 되죠. 그럼 여기 0.5랑 뭐 더해야 돼요? 1.5를 더해서 총 2를 만들어야 되니까 0.5가 아니고 1.5예요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적 평형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 출제됐고요. 10번은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열량계에서 온도 올라갔느냐 온도 내려갔느냐를 토대로 발열인지 흡열인지 체크하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열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열량계에다가 물 48g 넣고 온도를 쟀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A 솔리드 형태 2g을 넣고 녹였어요. 최고 온도를 측정했네요. 자, 처음은 온도가 T1이었는데 최고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T1에서 T2가 될 때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가 녹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실험 2는 물의 질량을 98로 바꿨어요. 48이었는데 98로 바꾼 것이죠. 가나다 똑같은 실험을 수행을 했다. 자, 그러면 처음 온도는 어차피 똑같이 T1으로 예치가 될 것이고 T2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출입한 열량 값이 서로 A줄, A줄로 똑같대요. Q는 CM 델타 T죠. 실험 1과 2에서 수용액의 비열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열량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비열도 똑같아요. 그럼 M 델타 T를 얘기를 할 때 질량값이 더 많으면 델타 T 값은 더 작을 것이고 질량값이 더 적으면 델타 T 값은 더 작을 것이고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억번 보기는 A의 솔리드가 용해되는 반응이 흡열이다 라고 했는데 흡열 반응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야 되죠? 근데 지금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발열이다 라고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니은번에서는 X가 29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X는 29보다 작다. 실험 1이랑 2에서의 차이점 뭐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m 값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는데 m이 커졌어. 자, 근데 B열도 똑같고 Q값도 지금 똑같이 A줄로 표현이 되어 있으므로 M이 커지면 델타 T, 온도의 변화는 더 작아야 됩니다. 자, 온도의 변화는 29랑 22 차이, 그리고 X와 22의 차이인데 이 7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려면 X는 29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디귿번은 너무 당연한 말이 써 있어가지고 실험 1에서 수용액의 B열을 계산하면 350분의 A이다. 명백하게 이 식을 통해서 C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C는 M 델타 T분의 Q가 될 거예요. Q에다가 A 넣으시면 되고요. M이랑 델타 T 곱하면은 몇이야? 350이 되죠. 350분의 A, 지금 생략한 것은 단위가 되겠죠. 350분의 A가 된다. 디귿번 정답입니다. 니은 디귿해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는 11번 두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요. 용액의 몰농도와 관련된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발문에 NaOH 4g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나한테 준비된 재료 중에 NaOH가 있는데 얘가 4g만 있는 거야. 더 갖다 못 쓰는 거예요. 4g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고 기억이랑 니은은 각각 250 또는 500ml 중에 하나래요. 다 주면 좋은 데는 굳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를 내가 증명을 해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소량의 물에 NaOH Wg을 녹인 후 기억 뭔지 모르겠어요. 플라스크에 넣고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0.3 몰농도짜리를 만들었다. 만약에 이 기억에 500이 들어가면 0.5리터에다가 0.3 0.15몰의 NaOH잖아요. NaOH의 화학식량은 40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다 40 곱해봐라. 그럼 이게 이미 6g이야. 나는 4g을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녹아있는 양이 6g으로 불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결국에 요 500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고 기억에는 250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밀리리터. 자, 그리고 사용한 Wg 그럼 몇이었냐? 계산 이렇게 하면 되죠.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0.3몰농도짜리에다가 곱할 때 단위는 좀 조심하셔야죠. 몰이랑은 리터가 짝꿍이고 그다음 밀리리터랑은 밀리몰이 짝꿍이라고 했어요. 0.3몰 농도니까 얘로 리터를 환산해가지고 0.25. 자, 그 다음에 나는 질량이 궁금하죠? 질량이 궁금하니까 거기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W는 3g이 나와요. 3.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번 과정에서 이제 니은이 뭔지 알겠지? 얘가 250 데려갔으니까 얘는 500ml일 거예요. 소량의 물에 가해서 사용하고 남은 얼만큼 남았을까요? 4g에서 출발했는데 3g을 가번 실험에서 썼어. 그럼 1g 남았지. 1g은 몇 분의 몇 몰? 40분의 1몰. 자, 이게 용질의 몰수고요. 부피는요? 500ml인데 500 그냥 쓰면 안 되지. 누구랑 짝꿍? 리터랑 짝꿍이라고 했으니까 0.5, 2분의 1리터. 자, 이거 계산하면 20분의 1 몰농도다. 소수점으로 고치면 0.05입니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A 값이 0.05 나온다. 기억번 보기부터 갈게요. W는 3이다. 여기 있었죠. W는 3이니까 일단 기억번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번에 니은이 500이다. 기억이 250이고 니은이 500이니까 니은도 땡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번에 A의 그 몰농도 값을 구하면 0.05가 나온다. 디귿도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용액의 농도치고는 좀 쉽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봤던 학력평가나 모의평가, 작년 모평을 보시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문제들로 좀 연습을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페이지 12번입니다. 12번 문제 풀면서 무슨 게임인가?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그거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답은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6가지 분자가 있다. 규칙. 분자의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그 분자가 들어갈 위치에 연결된 선의 개수와 같다. 뭔 소리냐면 이 동그라미는 지금 선이 하나, 둘, 세 개랑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는 하나, 둘, 셋, 네 개랑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보면 얘는 하나, 두 개의 선과 연결돼 있죠. 그게 그 분자가 갖는 공유 전자쌍의 개수랑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 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적어보면 되겠지. 자, 이제는 우리는 수능 완성까지 듣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의 분자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얘가 몇 개의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N2는 3중결합 같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의 개수 3개고요. O2는 2중결합을 가지니까 공유 전자쌍의 개수 2개, 그 다음에 산소 있고 HH 하나하나 해가지고 총 2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질 것이고, H랑 C 사이에 하나, 그 다음에 C랑 N 사이에 3중결합을 가질 것이므로 총 4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질 거예요. NH3는 3개, CH4는 4개의 공을 가질 거다. 자, 그럼 여기 제가 숫자를 좀 써놓을게요. 얘는 지금 2개랑 연결돼 있고 4개랑 연결돼 있고 3개랑 연결돼 있고 3개랑 연결, 4개랑 연결, 2개랑 연결. 자, 그러면 넣을 때 두 번째 조건에 따라서 넣으면 되는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 요거를 5글자로 바꾸면 무극성 분자를 같은 가로줄에 배치해야 된대요. 무극성 분자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얘, 그 다음에 극성, 완전 대칭 CH4 무극성 분자다. 그럼 쟤네는 같은 줄에 쓰래요. 2개니까 여기다 O2 써볼게요. 그 다음에 4개니까 CH4 써볼게요. 그 다음에 3개니까 N2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극성 분자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적어보면 NH3, HCN,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들어가니? O2가 아니죠? H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2, 4, 3이 여기도 있지만 2, 4, 3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O2, CH4, N2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에 둘 다 써놓을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제가 2, 4, 3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 O2, 그 다음에 CH4, 3, N2 이렇게 적을 것이고, 여기 H2를 적고 HCN을 적고 마지막으로 NH3를 적어볼게요. 기억번에는 H2O랑 O2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라는 발문인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H2O랑 O2는 이웃하지 않았고요. H2O랑 O2 전혀 이웃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고, 다음 니은번엔 NH3랑 HCN은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다. NH3랑 HCN, NH3랑 HCN 웬 말이야? 세로줄 아니죠? 같은 가로줄에 있죠? HCN이랑 NH3는 같은 가로줄에 있습니다. 니은은 틀렸고, 디귿번의 입체 구조인 분자는 같은 가로줄에 있다라고 했는데 입체인 게 누구야? NH3랑 CH4죠? 얘네도 보면은 같은 가로줄에 있는지 봐봐. NH3랑 CH4가 같은 가로줄인가? 아니죠? 디귿도 틀렸다.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이유는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비교하는 것 플러스 이들이 몇 개의 공유랑 비공유를 갖고 있는지를 너가 카운트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물어보기 위함이었겠죠. 근데 문제의 형태를 좀 재밌게 구성한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12번의 정답 1번이고요.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수 관련한 문제 나왔고 평소에 나오던 어떤 유형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N 더하기 L, N 더하기 ML, L 더하기 ML인데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 자기양자수의 각각의 특징, 얘네들이 몇부터 몇의 숫자를 갖고 이들이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바닥 상태의 인 원자에서 바닥 상태 인은 3주기에 15족 원소죠. 그 전자 15개 채울 거다라는 얘기고요. 양자수를 3가지를 나타내었다. 자, 그럼 갑시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풉니다. 주양자수는 너무 잘 아니까 따로 정리 안 할 거고, 부양자수 혹은 우리가 방위양자수라고 표현하는 이 L값은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인데요. S랑 P 2개만 쓸 거예요. S오비탈이 갖고 있는 L값은 0이고요. P오비탈이 갖고 있는 L값은 1이에요. 자, 그러니까 0과 1 2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번에서 N 더하기 L이 2래요. 설마 이거를 1 더하기 1 이렇게 친 친구들 없겠죠? 첫 번째 전자 껍데기에는 한 종류 1S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하면 1P잖아. 1P 같은 건 없어요. 두 번째부터 2P가 존재해서 얘는 무조건 뭐만 되는 거냐면
2 더하기 0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양자수 2에다가 L값이 0이니까 가는 ES 오비탈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됐죠? 그 다음에 ML값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가지므로 S오비탈은 어차피 여기가 0이에요. 그럼 2 더하기 0이네. A값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0 더하기 0이니까 0 된 거겠죠? 됐고,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에서는 덧셈을 했더니 3이래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2 더하기 1, 그럼 2p 오비탈이 될 거고 3 더하기 0, 3s 오비탈이 되겠죠. 자,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만약에 내가 얘를 3s라고 치면 n값이 3이고 ml값이 0이어서 여기가 2가 될 수 없고 3이 되어야만 해요. 따라서 얘는 3s가 아니고 2p였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더했더니 2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ml이 원래 세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0을 가졌다는 얘기겠죠. L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ML값이 0이니까 더한 값 B는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N 더하기 ML값이 4가 나오게끔 정하라고 하고요. 나는 바닥 상태 인의 전자배치를 보면 되는 것이니까 3p 오비탈까지 가겠죠. 3p 오비탈을 가정을 해가지고 3p 여기다 써야 되겠다. 3p 여기다 이렇게 적어 둘게요. 3p 오비탈이면은 3이라고 하는 주양자 수랑 그 다음에 L값은 1이 되겠지? C에 들어가는 값은 일단 4고요. 얘가 어떻게 나왔느냐? 3 더하기 ML값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가지의 값이 가능한데 그 중에 1을 선택했으니까 더해가지고 4가 나왔겠지. p 오비탈이니까 L값이 1이고 ML값 세 가지 중에 지금 1을 선택했으니까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나온 것이 되겠죠. 자, 구할 것은 다 구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주시오. A는 2고 B는 1이고 C는 4였으니까 다 더하면 7. 정답은 4번에 있었습니다. 주로 봤던 내용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ML값이 몇을 가질 것이냐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늘 주의할 것은 첫 번째 전자껍질에는 P오비탈 없어요. 1S만이 존재한다. 그것만 조심해 줬었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4번은 요거는 물의 자동이온화와 pH와 관련된 문제죠. 6월보다는 계산 과정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3월, 4월 학평이랑은 좀 비슷한 난도의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문이 뭐가 있냐면 가와 나의 액성은 산성과 염기성 중에 각각 하나이며 가의 pH는 가의 pH분의 나의 pH가 1보다 작다 그랬나? 1보다 작대요. 그럼 이 말이 뭐야? 이 말은 뭐냐면 pH 값을 비교를 하면은 가보다 나가 크다는 거야. 이제 25도씨라고 하는 온도 조건이 있고 물의 이온 곱상수는 1 곱하기 11-14제곱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성에서의 pH를 7이라고 뒀을 때 pH가 가가 나보다 작으니까 가의 액성이 산성이고 나의 액성이 염기성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번 수용액은 pH 값이랑 pOH 값을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게 산성의 뜻이잖아. 그 다음에 나번 수용액은 pH 값이 pOH보다 크겠지. 그게 염기성일 때의 특징이잖아. 자, 그럼 이제 갈게요. pH랑 pOH는 아마 더하면 로그 값을 취했을 때 이온화 상수에다 로그 값을 취하면 덧셈을 했을 때 14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수용액은 pH가 pOH보다 작아야 되고 걔네 둘의 차이가 4가 나와야만 한대. 그러면 pH 값이 몇이면 돼요? pH가 5고 pOH가 9면 7보다 작아서 산성 수용액을 띠면서 이 둘의 차이가 4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됐고 나번도 똑같이 하면 돼요. 둘의 차이가 2가 되게끔. 근데 이제 pH는 일단 염기성이니까 7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pH를 8을 만들고 pOH가 6이 되면 염기성이면서 그 차이가 2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번에서 뭘 묻고 있냐면 가번이 산성이다. 가번이 pH가 7보다 작은 지금 산성 수용액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그거지 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요거 이제 비율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H3O 플러스니까 나는 pH 값을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가번에서 HCl5 플러스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고 그 다음에 나번에서의 이거 쓴 거예요. HCl5 플러스의 몰 농도 쓴 겁니다. 이건 가번이고 나번은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에요. 그럼 지금 가가 나의 몇 배야? 10의 3제곱이지. 1000배지. 1000배. 10의 3. 이게 요 M값에 대한 가가 나의 몇 배인지를 쓴 것이고요. V값은 100이랑 500이니까 가가 나의 몇 배예요? 5분의 1배죠. 5분의 1. 그럼 5분의 1000은 몇 배냐? 200이네. 가가 나보다 200배 많다. 그래서 니은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니은번 맞고.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번에 OH-의 몰 농도가 1대 100이다 라고 물어봤는데요. OH-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면 나가가의 1000배가 되는 거죠. 10의 3제곱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디귿은 틀렸구나.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5번. 산하원원에서의 산화수 계산해가지고 산화수 변화 계산해서 계수 완성하는 것. 2009 개정에 비하면 2015로 넘어오면서 너무 고마운 단원이죠. 어려운 거 싹 빠져나가고 요 화학 반응식, 산화원원 반응식만 잘 완성하면 되는 문제만 나오게 됐으니까. 자, 그럼 변화를 볼게요. Cl2O7에서 O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거니까 CL이 하나당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가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ClO2의 1-니까 CL이 하나당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변화가 CL 하나당 4만큼의 산화수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산화원원 반응식을 완성시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증가한 산화수는 반드시 감소한 어떤 물질에서의 원소의 산화수와 같아야 돼요. 감소한 산화수. 산화원원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 및 산소의 개수가 같듯이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는 서로 이퀄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H2O2. 산화수 결정 규칙에서 산소가 갖고 있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지 않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과산화수소가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화학 반응식에서의 하나의 물질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것이고 여기 0의 산화수를 가질 거예요. 저는 지금 변화가 있는 것만 적어봤습니다. 뭐 나머지 애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 마이너스 2, 여기도 산소가 마이너스 2로 똑같을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갈게요. 산소 원자 하나당 1만큼 증가했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복잡한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뭐 지금 일일이 다 식을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냐면 제일 복잡해 보이는 거 앞에다가 계수를 그냥 1로 둬요. A를 1로 뒀어요, 전. A를 1로 뒀어요. 그러면 CL 원자가 2개죠. 1 곱하기 2니까 2개예요. 여기 CL이 하나 있으니까 C에다 이렇게 2를 적어보는 거예요. B, C는 2다. 이렇게 적었고 D 이렇게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CL이 2개가 됐네. 총 변화량은 그럼 8만큼의 산화수가 감소한 거네. 어디선가 8이 증가했으면 돼요. 산소 원자가 지금 여기 숫자 2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기로는 지금 이만큼 증가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총 8이 증가해야 되니까 그러한 산소의 개수를 몇 개로 불리면 돼요? 4개로 불리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하나당 1인데 2개면 2가 증가하게 된 것이고 그 개수를 몇 개로 불린다? 4개로 불리면 4, 2 해서 8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B에다가 내가 몇을 쓸 수 있냐면 4. 자, 다시 8개로 불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산소 원자가 하나당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산소가 지금 2개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총 8의 증가가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4를 곱해야 돼서 계수 앞에 내가 4를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총 8개 해서 8만큼 증가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를 지금 개수를 똑같이 맞춘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산화수 법에 따라서. 자, 그럼 이제 나머지만 하면 되겠다. 여기다 4를 넣었으니까 B가 4니까 여기도 4가 들어갔고요. 나는 D만 알면 될 것 같아요. C랑 D가 지금 여기도 있고 D가 여기 하나 있거든요. 수소의 개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가 2, 4, 8 더하기 1, 2는 2. 얘는
수소 원자에 해당하는 이 D랑 같으면 된대요. D가 5가 나오네. A, B, C, D에 들어가는 숫자는 다 구했습니다. 뭐 물어보고 있을까? 기억번에 H2O2가 환원제다라고 했습니다. 환원제. 그러니까 남을 환원시키고 나는 산화된 애를 찾아라 라는 얘기죠. H2O2는 자기가 산화가 되면서 남을 환원을 시켜줬으니까 역할로 따지자면 환원제가 맞고요. 그 다음 니은번에서는 Cl의 산화수는 4만큼 감소한다. 그러니까 Cl 원자 하나당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계산했던 거 노란 거 기억나시죠? 7에서 3으로 4만큼 감소했다. 정답이고요. 디귿번에는 A 더하기 D가 C 더하기 B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 더하기 5는 4 더하기 2다. 6이랑 똑같네.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15번엔 5번으로 정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늘 보던 문제였고,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도 뭐 새로운 거 없이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2022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아마 요 단원에서 선택지 중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환원제 이 반응에서 환원제가 뭐 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뭐 어떤 물질은 몇 몰이다. 즉 간단한 양적 관계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선택지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환원제라고 줬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서 누가 환원제인지를 일단 구해내야 되죠. 그리고 개수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양적인 관계로서 얼만큼이 생성이 될 것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몇 몰이 되는지, 얘가 1몰 반응할 때 혹은 2몰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는 그것의 몇 배가 되는지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선택지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좀 만들어서 이 문제를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엔 16번. 16번은 3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발문이 뭐였냐면 2주기 원소들로 이루어졌고 모든 원자는 가나다에서 옥텟을 만족한다. 자, 그럼 2주기면서 옥텟 만족하는 거 적고 가면은 실수할 일이 없겠죠. 2주기에 있는 애들이면서 결합을 통해서 옥텟을 만족하는 애들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C, N, O, F. 이들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4개, 3개, 2개, 1개고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0개, 1개, 2개, 3개가 돼요. 조합을 합시다. 가랑 다를 보면 WX2, XZ2, 그리고 W 하나에 X가 2개, 1대2의 비율로 만난다라는 뜻이고요. XZ2는 X랑 Z가 1대2의 비율로 만난다라는 것이니까 2개랑 4개 결합하는 애 아니면 하나랑 2개 결합하는 애가 각각 가번이랑 다번에 해당되는 그런 분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죠.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인데 상대값으로 주어졌어요. 실제로 1개, 2개, 2개 X개가 아니고 원래는 몇 개인데 그게 몇 분의 몇으로 줄어가지고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가번이랑 다번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가번에서 W랑 X를 각각 뭐로 가정을 할 거냐면 CO2X, CO2. 그럼 CO2에서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O에 2개씩 2개니까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OF2라고 할 거예요. X가 5였죠. F2Z. OF2에서는 비공유가 몇 개? 총 8개가 되겠죠. 따라서 제가 가정한 것처럼 얘를 CO2랑 OF2 순서를 만약에 바꿨다면 이 비율이 바뀌어서 나왔겠죠. 1대2가 되는 가번이랑 다번에 해당하는 WXZ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로 줄여져 있지만 여기는 원래 8이었을 거예요. WXZ2 제가 누구냐면 C에 O에 FF.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 8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개랑 이렇게 2개 요래 해가지고.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라번으로 가면 되겠죠. Z, W, Y 해가지고 요 X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Y는 그러면은 얘를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랬냐면 Z가 F죠. 그 다음에 W가 C죠. 그 나머지 C는 4개의 결합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N이 와야 되거든요. 비공유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여기다 4 쓰면 큰일 나죠. 왜? 여기는 뭘 써야 돼요? 줄여져 있는 거. 4분의 1로 줄여져 있는 값을 써야 되므로 X가 4가 아니고 X는 1 이렇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실수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기억번의 전기음 성도는 X가 Y보다 크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x가 y보다 크다. 이 주기에서 지금 이렇게 갈수록 전기음 성도는 증가하고 있는 중일 테니까 x는 y보다 더 큰 전기음 성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x가 4다. 이거 틀리라고 낸 거겠지. x는 4가 아니고 1이라고 하는 상대값으로 표현을 해줘야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직선형의 분자는 두 가지다. 직선 찾아볼까요? CO2 직선이죠. CO2 얘 직선이고. 그 다음에 얘는 방금 제가 그렸듯이 평면 삼각형이 될 것이고 OF2는 중심에 지금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180을 유지하지 못하고 구분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 ZWY는 FCN이니까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하나도 없이 양옆에 원자를 두 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번이랑 라번이 직선이다. 두 종류다. 디귿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 디귿해서 정답은 3번에 있었어요. 16번 2주기에 해당하는 애들로서 뭐 분자에서 옥텟에 만족하는 애들이다 라고 하는 발문이 나오면 지금 한 것처럼 공, 비 이렇게 적어주시고 조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늘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내가 했던 그 공부들 중에서 그 안에서 그 문제들로만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비슷한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이 되겠죠? 17번은 계산하는 거. 여기는 양적 관계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전체 원자수랑 특정 원자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 일정한 상태에서의 기체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하는 거 이거 잘하면 됐던 문제였었거든요.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 아보가드로 수가 아니고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한다. 그럼 밀도랑 분자랑 비례한다. 이런 거 이용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번 7월에서 나오지 않았죠. V랑 N이 비례한다.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를 구할 때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 가번에는 CXH6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는 여기다가 C3H4랑 C4H8을 첨가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반응한다 치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기체 질량값 나와 있고요. 여기 가에 대한 값이고 여기가 나에 대한 값입니다. 전체 기체의 부피인데 이거 뭔지 알겠다. 부피 값을 줬지만 나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해서 얘를 몰수로 환산해서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H 원자의 개수 1대 3이래요. 자, 1대 3이니까 나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분자의 몰수에다가 분자당 H 원자수를 곱해가지고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4V, 13V인데 몰수해서 4N개, 뭐 13N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차피 비율을 물어보기 때문에 4몰, 13몰 해도 되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가번에서 CXH6 얘가 4몰 있어요 라고 제가 쓴 것이고요. 나번에는 C3H4와 C4H8을 첨가를 한 겁니다. 자, 다 더해가지고 13이 됐으니까 요거 두 개의 몰수를 더하면 9가 되면 되죠. 4 더하기 9가 13이니까. 근데 각각의 몰수가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미지수를 써야 되겠죠. 저희가 선택한 미지수는 A랑 B입니다. 얘가 A몰 있고 얘가 B몰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식이 하나 나와요. 뭔 식이냐. A 더하기 B는 9면 돼. 왜? 요거 싹 다 더한 게 13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만 해요. 그럼 하나 나왔으면 나머지 식은 어디서 힌트를 얻으면 돼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되겠죠. H의 원자수의 B가 1대 3이 되도록 맞춰보래 라고 하고 있으니까 H 원자수 해봅시다. 4 곱하기 6은 23. 그리고 나번에서 24 더하기 4 곱하기 A, 4A 더하기 8B 요거 한 게 1대 3이면 된대요.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A 더하기 2B가 12가 됨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따라서 A는 6이고 B는 3에 해당하는 몰수를 갖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게 돼요. 자, 문제가 뭐였을까요? 기억번에 첨가된 C3H8의 질량이 7W다 라고 묻고 있거든요. 질량은 다시 요 맨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가번은 5W, 그 다음에 나번은 22W. 요 두 개를 첨가를 했을 때 이 각각이 차지하는 거는 내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5W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쳤을 때는
17W만큼의 질량을 차지하면 되겠지? 자,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에다가 몰수나 혹은 몰수 비를 곱해가지고 구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랑 얘가 C3랑 H 이거 두 개 가지고 할게요. C3H4랑 C4H8 얘네가 차지하는 질량을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분자량에다가 몰수를 곱하는 거죠. A가 6이었어요. C3H4의 분자량이 몇이죠? 40이죠. 그 다음에 C4H8의 분자량은 56이죠. 48에다 8이니까 56. 그 다음에 얘는 산물이죠. 56. 요 계산해 보시면 이게 10대 7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가 17W인데 10대 7로 나눠 가졌다라는 뜻은 요게 차지하는 게 10W. C4H8이 차지하는 게 7W였구나 라고 판단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에 첨가된 C4H8의 질량이 7W다라는 말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는 X가 3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X 어디 있어? X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얘는 C3의 CX의 H6 그 다음에 C3의 HH4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얘네의 질량의 비율이 5대 10, 1대 2예요. 제가 쓴 건 질량의 비율입니다. 질량비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분자의 몰수를 곱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CX의 H6 일단 모르겠고 C3의 H4니까 얘가 40 분자량을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몰수를 곱하면 C3의 H4가 아까 6몰이었고 얘는 4몰이었는데 분자량을 모르겠고 요거 한 개 1대 2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240이니까 120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30이 들어가야 되겠죠? 분자량을 30을 만들려면 C, 12짜리 C가 2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3이 아니고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번은 나에서 실린더 속에 전체 기체의 C의 질량분의 H 질량이 7분의 1이냐 이거는 시간 걸려라 라고 문제를 낸 것인데요. 자, 나번에서의 C분의 H의 질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했으니까 지울게요. C분의 H의 질량 원자량에다가 걔네가 몇 개씩 존재하는지를 곱하면 되겠죠? 12라고 하는 원자량에다가 지금 여기 2라는 거 알았죠? C니까 2, 4, 2 곱하기 4 더하기 6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몇이야? 4. 요거 분의 H는 원자량이 1이죠? 그 다음에 H가 지금 4 곱하기 6이죠? 4 곱하기 6 더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8 요거 하시면 돼요. 혹시나 해서 좀 숫자를 한번 확인을 하고 갈게요. 1 곱하기 4 곱하기 6, 4 곱하기 6, 3 곱하기 8 맞고요. 12에다 2 곱하기 4, 6 곱하기 3, 4 곱하기 3 맞습니다. 이 계산하면 답이 맞지 않을 것 같은 답이 나와요. 19분의 3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디귿번에서는 7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디귿은 틀렸구나.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지금 문제 풀면서 막 너무 어려워 라는 부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제 이게 힘드냐면 계산을 한 번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또 한 번의 계산이 필요했고 총 3번의 계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좀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체 나왔고 온도와 압력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무조건. 부피 나오면 몰수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되고 몰수가 나오면 부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특정 원자의 개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n 대 3n이지만 굳이 뭐 n이랑 n 이거 끌고 갈 필요 없겠죠. 1대 3이다라고 하는 비율만 내가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첫 단계에서 제가 뭘 했었냐면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13V 또는 13몰이라고 했으니까 첨가해준 애들의 몰수를 합치면 총 9가 된다는 것부터 잡아냈어요. 각각 얼만큼씩을 넣어준지 몰라서 뭘 썼습니까? 미지수를 썼어요. 화학을 공부할 때는 미지수를 쓰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수학에서 훨씬 더 많은 미지수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잖아요. 화학에서는 많아봤자 3개야. 그리고 항상 문제 풀 땐 거의 2개만 나와요. 2개의 미지수를 썼으면 반드시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근데 난 지금 하나밖에 몰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내가 뽑아내야 되겠지.
그때 뽑아낸 조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H의 원자의 개수의 비율이었죠. 그로부터 A가 6이고 B가 3임을 구해냈습니다. 자, 거기까지 가면 일단 1단계가 끝난 거예요. 2단계는 뭐였냐면 첨가해준 이 C4H8과 C3H4가 각각 몇 W였는지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식을 알면 풀 수 있는 것이었어요. 몰수나 혹은 몰수 비에다가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의 비율을 곱해가지고 각각의 질량이 몇인지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5W랑 더해서 22W니까 얘네 둘은 각각은 몇인지 일단은 몰라도 17W를 차지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얘네들이 차지하는 질량 총 17이라는 거 알았고 화학식이 아예 나와 있으니까 이들의 분자량이 정확하게 몇인지도 알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A랑 B를 구해내면서 이들의 몰수비도 몇 대 몇인지를 안 거예요. 그럼 분자량의 비도 몇인지도 알 수 있고 질량도 몇인지 알 수 있고 몰수도 몇인지 알 수 있고 내가 구해내는 거는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짚어내서 대답을 하면 되는구나.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이 마지막 단계 하면서 저는 질량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아마 식이 되게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친구들은 이 마지막 걸 풀 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뭔 소리냐? N은 N분의 W, N분의 W, 그 다음에 M은 N분의 W. 이게 제가 수능 개념 때부터 식을 두 개로 아예 정리해서 외우면 문제 풀 때 편하다고 했었거든요. 분자량 또는 분자량의 비는 질량 또는 질량비를 몰수 또는 몰수비로 나누면 돼. 아마 이 마지막에 분자량이 얘가 몇이 나오는지를 구할 때 이 식을 통해서 구하신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묻는 거는 똑같고 풀이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하나의 식을 가지고 파생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보통은 앞 페이지에서 끝나는데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18번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갔을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카드를 이렇게 쓰는 거래요. 원소기호 쓰고 주기 쓰고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는 18족은 없대요. 1부터 17족까지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기역부터 순서 내려놨대요.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가부터 순서대로 놓은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 18족은 없다고 했으니까 1부터 17족까지의 카드를 내가 사용을 했다는 것을 일단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 원자과 전자 수는 족의 1의 자리의 개수와 같죠. 18족을 제외하면은 1부터 7개까지 가능하겠다. 라는 거 일단 적어 놓을 수가 있고요. 왜냐면 아까 이 카드를 쓸 때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원자과 전자의 개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나는 일단 뭘 떠올릴 수가 있냐면 A-3, B-3, C-3이면 A, B, C의 그 범위를 일단 제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빵이 될 수 없죠. A, B, C는 3보다는 큰 어떠한 숫자를 가져야만 되겠고요. 그리고 7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10보다 작다라고 쓰고 싶지만 여기 마이너스 3을 붙이지 않은 A, B, C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ABC에 국한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게 좁아지죠. 몇 가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역보다는 리을이 원자과 전자수가 적으니까 족이 더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보다 미음이, 그 다음에 디귿이랑 비읍을 비교했을 때도 디귿이 비읍보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니까 족이 더 큼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A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했는지 한번 확인. A랑 A-3이니까 족을 비교를 하면 기역이 리을보다 더 족이 컸겠죠. 정확하게 얼만큼? 3개만큼의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순서부터 순서대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2주기고 여기는 3주기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2주기에 좀 오른쪽에 있는 애들, 족이 큰 애들, 그리고 3주기에 왼쪽에 있는 족이 작은 애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리을, 미음, 비읍의 3주기에 있는 애들인데 제2 이온화 에너지로 가면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비읍, 리을,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이 속해 있겠구나. 제일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입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이 예외 구간에 속해고요.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14랑 13, 그다음에 16과 17족이 각각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에 속하게 되는 구간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뭐 17족, 15족, 16족이라고 두면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억은 리을보다 족이 3개나 더 커야 된다고 했어요. 10족? 이런 게 있어? 없지. 여기는 이러한 예외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뭐가 가능하냐면 14족, 12족, 13족 어디예요? 제일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이죠. 12, 13. 그거대로 가볼게요. 비읍이 13족, 리을이 14족, 그 다음에 미음이 12족. 그러면 여기도 제2이온화 에너지가 번호가 더 작지만 13족과 14족에서 예외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맞는 그런 결과가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 제일 쬐끈한 거 2족이겠지? 그러면 3주기에 있는 14족 Si 규소가 되는 것이고 얘는 알루미늄이 되고 얘는 마그네슘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주기에 있는 애들만 정해 주시면 되겠죠. 2주기에 있으면서 이들이랑 3개씩의 족의 차이가 나는 애들은 여기에 누굴 넣으면 될까요? 17족에 해당하는 9번 플루오린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랑 3개 차이가 나게끔 넣으면 15족에 해당하는 7번 질소가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16족에 해당하는 8번 산소가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1C, C-3이니까 13족과 16족이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얘는 2족이죠. 2족이랑 15족, 그러니까 3개만큼의 차이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차이가 나도록 제가 정해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족을 좀 쓸게요. 15족, 16족. 여기서 제2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 제1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15와 16족, 이렇게. 자, 문제가 뭐였냐면 가는 니은이다. 제2이온화 에너지가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조심해야 되죠? 16족에 해당하는 산소여야 돼. 왜? 16이랑 17족에서 뒤집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번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기억이 디귿보다 크다. 원자 번호 큰 게 큰 거예요. 기억이 9번이고요. 디귿은 8번입니다. 그렇다면 9번이 8번보다 클 것이고 디귿번의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번호가 작은 게 더 크거든요. 지금 미음이랑 누구니? 미음이랑 비읍 비교하라고 했어요. 미음, 비읍. 미음번이 12번이고, 그죠? 그 다음 비읍번이 13번이니까 얘가 더 크겠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굉장히 좋은 문제죠.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족이 이렇게 나와 있음으로써 원자과 전자의 범위를 정해 주신다면 이거 맨 처음에 요거 ABC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제1과 제2의 예외 구간을 넣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갈게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의 문제입니다. 얘는 한계 반응물 정하고 그 다음에 유형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를 구하고 개수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 찾고 그 다음에 제가 델타 N이라고 쓴 거는 전체 몰수 혹은 부피의 변화를 쓴 거예요. 이 변화는 반응한 양과 비례하고 생성물의 양과 비례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실험이 있어요. 여기 개수가 A 앞에는 1이고 C 앞에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엄청 큰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전체 기체의 밀도라고 하면 밀도는 일단 부피분의 질량이 될 것이고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서 다 기체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부피는 기체의 몰수의 비례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실험에 대해서는 질량이 보존되겠죠. 자, 지금 보면 1번 실험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의 밀도가 똑같았어요. 1번 실험 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질량 보존되겠죠. 질량 일정해요. 그죠? 근데 밀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몰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반응은 뭐야? 반응식 앞에, 반응물 앞에 있는 개수의 합과 생성물 앞에 있는 개수의 합이 같았던 반응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B가 D랑 같았다. 요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화학 반응 전후에 몰수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유형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한계 반응물을 찾아볼 건데 뭐 때문에 찾을 수 있냐면 실험 1과 2에서 반응 후 생성된 C의 양이 같대. 자, 생성량이 같대. 그럼 반응량도 같은 거지? 델타 N 값도 같은 거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1번이랑 2번에서 반응한 양이 같으니까 한계 반응물을 난 얘로 잡을 수밖에 없지. 왜? 얘가 한 개면은 여기서 4W가 똑같이 반응해야 되는데 난 애초에 2밖에 없거든. 얘가 한계 반응물로 작용을 한 것이고요. 얘는 2W 반응하고 2W가 남을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다 반응해서 빵이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8W로서 한계 반응물로서 작용을 한 것이에요. 같은 양이 반응할게요. 8W 반응하고 4W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질량이 각각 몇 대 몇으로 반응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랑 B는 반응한 질량의 비율이 2W 대 8W니까 1대 4고요. 반응 몰비는 계수비 따라가면 된다고 했었죠? 1대 B고요. 분자량은 N분의 W니까 1대 B분의 4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B는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고 실험 3번에서는 1대 4로 반응을 시킬 거니까 얘가 이렇게 반응해서 0이 될 거고 3W 반응하고 W가 남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 써있지만 여기도 변하지 않은 3이 될 것이고요.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B 더하기 D분의 X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2분의 7과 그리고 3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반응은 어쨌든 간에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몰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반응 전의 상황을 넣어서 풀든 반응 후의 상황을 넣어서 풀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A라고 하는 것, EW를 제가 그냥 N몰이라고 가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 뭔지 모르니까 B는 4로 나누면 좀 편한 숫자가 나올 것 같아서 제 맘대로 4W를 N몰이라고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할게요. 자, 2분의 7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없지만 반응 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A가 N몰, B가 12W니까 3N몰만큼 있는 것이고 질량, 저 지금 밀도 쓰려고 하는 거예요. 2W랑 10이니까 W는 빼고 씁니다. 요거 한 게 2분의 7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지고 갈게요. 얘는 4W에 A가 있으니까 2N몰. 그 다음에 8W에 B가 있으니까 2N몰. 총 질량은 4W, 8W, 12. 요거 한 게 3이래. 자, 이거 두 개, 식 두 개의 미지수 두 개네요. 그럼 M값과 N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M은 1이 나오고요. 얘도 1, 얘도 1 나와요. 자, 그러면 이들의 분자량의 B가 나왔네. 1몰이 2W고 1몰이 4W면 분자량의 B가 1대 2란 얘기지. 그래서 스몰 B랑 스몰 D는 각각 숫자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X를 구하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 구해도 상관없죠? 반응 전과 후에 전체 몰수의 변화가 없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식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4W니까 2M, M이 뭔지 알지만 12W지만 3N 이렇게 쓸게요. 이거 분의 16이다. 11 넣으면은 5분의 16이구나. X값은 5분의 16. 그럼 계산합시다. B 더하기 D분의 2 더하기 2분의 5분의 16을 계산해 주시오. 지워지고 5분의 4. 정답이 그래서 2번에 있었습니다. 다 봤던 내용이죠. 어떤 유형이었다? 반응 전과 후에 전체 몰수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든 반응 후를 가지고 문제를 풀든 상관이 없었다. 나중에 X값을 구할 때도 반응 전에 이들의 질량으로부터 얘네들의 몰수값을 환산해서 문제를 풀면 됐었다. 이게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화반응 양적관계 1가랑 2가 중에 누가 먼저 사용됐는지를 정하는 문제였는데요. X몰롱도 HA 또는 Y몰롱도 H2B 중에 하나이다. 실험 과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롱도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몰롱도라고 하는 것이 단위 부피당 몰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덩어리 수를. 자, 1번 구간이랑 2번 구간인데 아까 맨 처음에 NaOH를 처음에는 Vml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가가 내가 1가가 될지 2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걔를 10ml를 넣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번 상황에서 기역을 지금 10mm를 넣은 거죠. 기역을 10mm를 넣은 거고 나번에서 여기다가 니은을 또 20mm를 넣은 상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5 하면 여기 뭐 10이 있었겠지. 어떤 물질을 먼저 10을 먼저 사용해가지고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겠죠. 거기다가 또 20만큼의 니은을 넣어가지고 총 첨가한 용액의 부피가 30이 찍혀있는 부분이 여기 2번이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1번이랑 2번에서의 모든 음이온수의 비로부터 이온의 종류 및 개수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음이온이 존재한대요. 일단 두 종류는 무조건 누구랑 누구여야 될까요? HA에서의 요 A-, H2B에서의 요 B의 E-, 반드시 두 개의 구경꾼 이온은 포함이 되어야만 하겠죠. 내가 0을 쓰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나서 세 종류라고 하는 건 여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OH-가 있다라는 뜻이어가지고 1번의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야. 2번은요. 두 종류는 반드시 누구누구? A의 마이너스, B의 E-여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는 OH가 없어요. 산성 또는 중성에 해당하는 액성을 떼었겠죠. 일단 그거 하나. 자, 만약에 기역이 일가산인 HA라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이 다 가능할 것인가? 요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수용액에서 음이온수의 비가 1대1인데 A의 마이너스 대 B의 E-가 1대1이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요. X몰 농도짜리 10ml, 그 다음에 Y몰 농도짜리 20ml를 사용했어요. 요게 1대1이네요. 따라서 X는 2Y라고 하는 X 대 Y가 2대1이 되겠죠? 이러한 관계식이 하나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mm를 첨가했을 때 총 20, 그 다음 30을 넣었을 때 H 플러스 A 마이너스, H 플러스의 B의 E 마이너스, NA랑 OH 마이너스 이온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대1이라고 했는데 그냥 두 개라고 가정할게요. 왜냐면 이걸 하나하나로 하면 2분의 1로 이렇게 분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총 내가 사용한 게 여기가 여기 두 개라고 2번 수용액에서의 상황을 얘기를 할 건데 여기가 2번 수용액이 되겠죠. A의 마이너스 2개, B의 E 마이너스 2개. 자, 그럼 얘는 일가산이니까 H 플러스도 1대1로 들어있어서 2개가 될 것이고요. 2대1로 들어있을 거니까 4개, 2개가 될 거예요. 20ml만큼을 넣었을 때 여기가 1번이죠. 여기 지금 HA를 먼저 10ml를 넣은 상태에서 H2B를 20ml를 넣은 거니까 여기에는 똑같이 HA는 10ml가 다 들어갔을 것이고요. H2B는 아까 2번을 만들 때보다는 절반만큼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2, 그 다음에 여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NaOH, 여기가 중요한데 1번 수용에서 1대1 대 2의 음이온수의 비율이래요. 2고 여기가 1이면 OH 쪽에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1 쓰면은 진짜 아깝게 또 틀리는 거예요. 왜? H 플러스랑 1대1로 반응해가지고 하나가 남아야 되는 것이므로 NA랑 OH는 5개씩 들어있어야 된다. NaOH는 똑같이 Vml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도 다 O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1번은요. OH가 하나 남기 때문에 염기성이고요. 2번 수용액은 좀 어떻게 되나? 6개랑 5개니까 산성이 되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번에 V가 10이다라고 했는데 V가 10이라고 써있나요? V는 10ml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를 풀려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단위 부피당 이온의 개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부피를 곱하면 실제 총 이온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 1번이랑 2번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수용액이 지금 현재 제가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이온의 개수는 1가에서 들어온 2가만 뺀 거. 2가를 뺀 값에 해당하는 9가 될 것이고 2번 수용액은 뭐 둘 중에 누구를 이용해야 되나? 산성이면은 원래 들어있었던 산의 개수니까 2 곱하기 2, 4에다가 3 곱하기 2니까 6, 총 10개. 전체 이온의 개수가 9대 10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여기 Y축에 9로 찍혀 있죠? 전체 부피가 1번 수용액은 V 더하기 20이고 2번 수용액은 8에다가 V 더하기 30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V는 10이 아니고 2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보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으로 가가지고 X 대 Y가 2대 1이다.
이건 맨 처음에 나왔는데 x가 2y니까 x 대 y는 2 대 1이다. 맞는 그런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귿번에 m값이 16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m값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5mm만큼을 첨가했을 때 나는 지금 HA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HA가 지금 10mm가 아니고 5mm만큼 들어갔으니까 여기 얘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염기성 용액일 겁니다. 전체 이온의 개수가 그럼 10에 해당하겠네요. 자, 얘랑 그냥 같이 맞춰놔가지고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V 더하기 5니까 25만큼의 부피가 될 것이고, 25 곱하기 M은 얘 전체 개수랑 좀 똑같다라고 보면 되니까 8 곱하기 여기 전체 부피가 몇이야? 20 더하기 30이었으니까 50이지. 따라서 M값은 16이다 라고 하는 디귿번도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만약에 기억번에 H2B를 넣게 되면 V값이 30보다 커져요. 60이 돼가지고 틀린 그러한 조건 부합이 되지 않아서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 HA라고 하는 1가를 넣었을 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1대 1대 2로서 이들의 액성도 결정되고 이온수의 전체 개수를 결정해서 V값이 20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거 풀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전체 이온의 개수 결정 짓는 거 3가지 산 또는 염기, 산 2개의 염기 하나 혹은 염기 2개의 산 하나 있을 때, 거기에 1가랑 2가가 있을 때는 각각의 개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수능 특강에서 제가 되게 시간 많이 투자해가지고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부분 돌아가서 여기서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풀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학력평가 여러분들 다 잘 받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실망하지 말아 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 아직 남아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더 많은 강의,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서 우리 실력을 완벽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과는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